7장 병력과 임상검사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7장에서는 환자 개개인의 정확한 진단에 도달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체계적인 접근법에 대해 배우겠는데요. 철저한 병력과 임상검사는 여러분께서 간과하기 쉽지만 이후 진단, 처방, 치료계획 수립 단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처음 접촉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와 부모에 대해 알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어떤 검사를 할지 결정하고 전신적 상태와 질환의 가능한 증상들을 찾고 정확한 진단과 이후에 적절한 치료 계획을 위해서 병력 및 임상검사가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첫 내원뿐 아니라 새로운 치료 단계가 시작될 때마다 필요합니다. 이런 저연령 어린이의 병력은 다른 사람, 대개 부모 중 한 사람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첫째로 병력 검사한 내용이 어린이의 상황을 반드시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외상으로 온 환자가 아동학대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요즘 많은 생각이 드는데 26장에서 아시리 선생님의 발표를 듣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를 무시하고 보호자와만 소통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첫 내원 시 아까 말했듯이 어린이와 부모가 치료에 대한 치과 의사와 의료진의 태도에 대해 평가하므로 친근하고 이완된 분위기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래에서 인턴 선생님과 검진을 잘 하고 온 친구들이 협조도가 더 좋음을 선생님들께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병력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력 검사는 성명, 연령 등 어린이와 부모의 개인적 정보와 현재 어린이가 불편한 점을 기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족력을 체득하게 되는데 어린이와 가장 중요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배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족 내 자녀의 수, 주거 환경, 부모의 직업, 어린이의 출석 등의 요소가 예방 및 수복 치료에서 실질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많은 부모들이 비밀로 하려 하지만 모든 구강 및 정신적인 유전성 질환을 포함해서 병력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보의 일부는 기밀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의료 전문가 간의 정보 이전에 대한 사전 동의에 대한 국가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신적인 의학적 병력은 구강과 치아 문제를 전반적인 의료의 넓은 관점으로 확장시켜줍니다. 임신, 출산, 신생아기, 영유아기 기간의 병력을 포함하고 입원, 질환, 외상성 손상, 과거와 현재 의학적 치료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소화기 질환과 중이염 등의 감염성 질환, 예방접종, 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포함한 알러지, 수면장애에 관련된 정보가 수집되어야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치과 치료 동안 협조 및 행동조절 문제가 있는 어린이는 신경정신과적 장애 같은 개인적 특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필요시에는 병원 기록이나 주치의로부터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의 과거 치과 치료 경험을 검토해야 하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행동조절이 가능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진정치료를 진행했는지 그냥 묵고 있는지 등의 병력을 알아야 합니다. 치과 병력의 일부로서 일상적인 구강위생, 식이 및 빨기 습관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과거의 방사선 사진을 얻을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이제는 실제 임상검사 과정입니다.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은 항목을 검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습관화되어 놓칠 수 있는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신적 외양검사입니다. 대기실에서 만나 진료실로 같이 들어오면서 어린이의 신장, 신체 비율, 자세, 헤드 포스처, 걸음걸이, 피지컬 캐퍼빌리티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런 평가에는 성장장애, 중추신경성 장애, 근신경계 장애, 정형외과적 문제의 징후가 포함됩니다. 또한 피부의 색, 착색병소, 수포, 흉터 등의 검사가 전신질환의 존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손가락의 모양이나 손발톱의 질 확인도 주요 검사 항목입니다. 후의 검사입니다. 간과하기 쉽지만 얼굴 및 머리 자세의 데비에이션의 체계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정면에서는 대칭성, 길이, 비율 평가, 측면에서는 프로파일, 하악 전돌 정도, 미드 페이스 데피션시와 프로미넌트 노즈를 평가합니다. 다음은 안무의 대칭과 비율을 평가하는 방법을 나타낸 사진입니다. A 동공간선을 수평 기준선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점을 지나는 수직선이 미드 페이셜 라인입니다. C는 글라벨라, D는 맨톤, E는 서브나자 포인트입니다. 앞면 전체의 높이는 C에서 D까지의 거리이고 상안무는 E점을 기준으로 서브네이저 포인트를 기준으로 위쪽, 하안무는 아래쪽입니다. 하안무는 다시 상순과 하순의 접촉점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조화로운 안무의 비율은 상안무 대 하안무의 비율이 같고 상순 높이의 2배가 하순 높이일 때로 그림을 보시면 3대 1대 2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율 검사 외에도 각 해부학적 구조물의 온전함, 기능, 발달, 병리학적 평가를 포함해야 합니다. 입술과 멘탈리스 머슬, 털 등을 관찰하는데 다음 사진은 외배역 이형성증 환자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의외로 많은 기형과 발육 문제가 늦은 아동기까지 인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과 의사는 정상으로부터의 변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진료 의자에 앉아서 구내 검사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테일쇼우드 기법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상태를 놓치지 않도록 체계적인 방법으로 검사하며 검사를 통해 발견된 점을 부모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구내 검사에서는 연조직 검사가 경조직 검사보다 먼저 시행되어야 합니다. 입술 안쪽부터 뺨 안쪽 점막까지 상악 치조열구를 포함해서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는 닦아내면서 검사해야 하며 구개부는 치경을 이용하여 검사하고 혀 점막과 구강전은 혀를 제친 후에 검사합니다. 톡진과 시진을 포함하며 궤양, 표면색조의 변화, 그리고 사진과 같은 부종, 누공의 유무에 주목해야 합니다. 소대의 존재 유무와 부착부에 대해서는 특히 높은 수대 부착의 합병증에 유의하여 검사하게 됩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하여 프레맥토미를 시행했던 환자 임상 사진입니다. 왼쪽 코틀로우는 혀의 움직임 정도를 통해 앵킬로글로시아 정도를 구분하였고 하제 베이컨은 혀의 형태와 기능의 측면에서 각각 점수를 부여해 프레맥토미 필요의 유무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런 분류를 참고하여 프레넥토미를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내평가에서 편도평가도 포함되는데 이는 특히 약물을 통한 진정법 평가에서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입니다. 주로 브로스키나 말람파티 분류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치주 조직의 염증성 변화에 대해 검사합니다. 방사선 사진상 치족을 소실의 징후가 있거나 전신적 상태가 원인이 되지 않는다면 유치원에서는 치주 탐침 검사는 추천되지 않고 만 12세까지 연기하는 게 좋습니다. 일부 유치원에서 타액선 도관의 개구부 근처 표면이나 구치부 인전면에서 치석이 보일 수 있으나 10대 이전에는 일반적인 소견은 아닙니다. 연조직 검사 후 치아를 검사하게 됩니다. 치열의 발달 특성과 후천적 손상 또는 질환을 평가합니다. 덴탈 스테이지를 유치, 영구치의 맹줄 정도에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유치가 전부 맹줄한 것은 덴탈 스테이지 02, 영구 전치가 모두 맹줄하였고 제일 대구치는 맹출 중인 상태는 덴탈 스테이지 1, 몰라 0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좌우 또는 상하악에서 맹출의 비대칭성은 치아 매복이나 다른 치아 이상을 나타냅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11번은 맹출한 데에 비해 21번이 맹출하지 않았는데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과잉치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수직적 위치의 차이는 정출되거나 저위될 수 있습니다. 유치의 저위는 계승치의 맹출 문제나 다른 치아 이상을 나타내고, 영구치의 저위는 심각한 맹출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크기, 형태, 색조 등의 차이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치아 이상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거나 한 치아에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림과 같이 발달 영역에 따라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치아가 외상성 손상을 받았다면 색과 투명도 검사를 해줍니다. 오른쪽 사진처럼 옐로우 그레이 또는 그레이의 치아 색깔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식성 변화와 석회화 부전 진단을 할 때는 적절한 조명화에 시행해 줍니다. 우식병소 중 초기 병소는 에어를 잘 불어야 관찰되는데, 참침으로 표면 하부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치아 검사가 끝나면 턱관절 검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최대 개구량을 포함한 측두와 관절의 움직임을 평가하고 통증, 관절음, 근육 촉진 검사를 시행합니다. 다음은 저희 병원 구강내과에서 검진하는 방법입니다. 환자가 진술하는 주소와 습관 및 증상을 기록하고 개폐구 운동을 기록하며 근육을 촉진해 줍니다. 여기에 더불어 소아치과 의사는 어린이의 교합 발달을 관찰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심한 발달 이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교합을 관찰해야 합니다. 다음 표와 같이 세지탈, 버티컬, 트랜스버스한 교합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검사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진단을 포함한 검사 도중 발견된 소견의 기록과 치료 행위의 기록, 이 두 가지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때 통일된 기록을 통해 치과 의사 간 정보 교류가 가능해지며 치료의 연속성 보장과 질 향상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치료에 대한 어린이와 부모의 반응을 기록해두면 특히 향후 치과 치료를 수입하는 데 유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6장과 7장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퀴즈는 이어서 나오니 제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